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아주 핫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죠. 자, 이스라엘, 이란의 공격을 받았고 다시 또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받고 있는데 과연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의 코멘트는 어떠한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초지종 배경을 약간 말씀드리면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일단 다 폭사가 무너졌고요. 그 옆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인가요? 그 건물이 있긴 한데 폐쇄가 되었던 건물이거든요. 거기도 살짝 피해가 좀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폐쇄된 건물이라 뭐 이스라엘 그런 것도 좀 감안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죠. 로켓이랑 미사일하고 드론 두 개로 공격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300발, 300개 이상이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탄도미사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로 일단 가게 된 걸로 기억하고요. 아무튼 대규모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미사일과 드론은 아이언돔과 여러 가지 그 비행기로 인해 가지고 다 막아내졌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스라엘 언론도 일단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이란이 보낸 규모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뉴스를 보도록 하죠. 자, 이스라엘이 재보복 단행을 언급했습니다. 일단은 네, CNBC에서 가져왔고요. 4월 15일자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 대규모 공격에 대해서 값을 받아낼 것이라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일단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 영사관을 공격한 이유가 일단 경향상 뭐 헤즈볼라라든지 친이란 세력과 이란 세력들이 그 회동할 때마다 매번 뭔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좀 강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작전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을까? 선제적 타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봐집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하는 뭔가 중요한 작전이 회의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분명히 정보를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추정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언급. 이스라엘은 뭐 어떤 공습을 하곤 할 때요. 진짜 정보가 없이는 하지 않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도 전력 보존이 너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전력 한 전력이 매우 소중한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이스라엘 어떤 열악한, 그러니까 그 열악하다기보다는 뭔가 전면적 선제 공격을 하기에는 좀 역량이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선제적 타격을 통해서 주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란과의 명백한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미묘한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맥락은 좀 일치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이것도 계속 그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안보를 위해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는 선제적 방어적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뿐만이 아니고요. 이미 이스라엘 건국이 된 이후로 계속 그런 작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1, 2, 3차 중동, 1, 2, 3, 4차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상황이 지속되면은 일단 도와줄 생각은 있는 걸로 지금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어떤 한 공격 작전도 참여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분명 이스라엘 이란의 갈등이 최소화되길 원하는 것 같고요. 가급적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어떤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내용들이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이 3국을 중심으로 봤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좀 코멘트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을 중심으로 코멘트를 해볼게요. 일단 이스라엘 보복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도 현재 어찌되었든 간에 거의 다 막아냈다고 하지만 피해 규모가 이란이 보냈던 전략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을 당한 건 맞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 내로 어떻게든 들어온 것도 좀 있죠. 드론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과연 대규모로 보복을 할지는 좀 물음표를 한번 던지고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또 보복 공격을 하게 되면 특히 큰 규모로 하게 되면 이란은 또 그것에 응징하는 또 뭔가 공격을 가겠죠. 뭔가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지속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원래 이 10월 7일 이후로 이스라엘이 목표를 삼았던 하마스 세력에 대한 견제, 거의 뭐 초토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이 조금 분산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이런 데 좀 집중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란에게 더 이제 큰 규모로 보복을 해서 이란에게 공격을 또 받는 거, 이스라엘도 사실 편하지는 않을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정황도 좀 그렇긴 해서요. 판단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이스라엘 북부의 헤즈볼라 계속 산발적으로 로켓 미사일 날리고 있죠. 거기로도 지금 예비군들이라든지 뭐 정규군이 가 있죠.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일단 충분히 지금 이스라엘은 부담감이 좀 있는 그런 전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란과의 갈등, 미묘한 일단 차라리 밸런스를 잘 바라지 이란과의 전면전을 할지는 좀 의문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어떤 나라가 어떤 세력이 이스라엘의 어떤 영토 내 공격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매번 그 지역에다가 보복 공습을 매번 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가자 지구와 하마스 네, 작년 10월 7일부터 했던 것도 분명히 포함되지만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그만큼 응징되는 그 배가 되는 규모로 막 공습을 가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것도 이란에게 비슷한 공식으로 적용이 된다면은 아마 이란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제적 방어가 이스라엘 국가 특성상 불가피한 전략이긴 합니다. 선제적 전면전 방향은 좀 지향하려고 하는 면이 있죠. 이스라엘은 일단은 그 시나이 반도를 점령한 적이 있죠. 원래 이집트 땅이었는데 이때는 좀 전면적 성향이 좀 있었긴 합니다. 그 이제 군사도 가고 탱크도 다 몰아석하는 그런 방식이었긴 한데 자 그런 것도 사실 형태상으로는 전면전이긴 하지만 일단 선제적 방어가 먼저 시작된 건 맞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 어느 정도 부분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좀 선제적 방어가 주요 전략이고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이란 세력 지역 혹은 이란 영토 내 군사 전략 시설에 타격할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요 그 항공 전력이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F-35, 뭐 F-35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F-15, F-16I 이런 것들이 뭐 F-15I랑 F-16I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공격을 가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거리가 좀 먼 관계로 어떻게 공격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탄도미사일 존재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장거리에서 미사일을 날릴 능력도 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전투기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이라크나 시리아까지 날아가야 이란을 좀 공격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전쟁에 대한 구사를 좀 해보긴 하겠죠. 만약에 이란 내로 바로 타격을 가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F-35, 뭐 F-15, F-16I 이런 것들 이라크나 뭐 시리아 이런 데까지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동쪽까지 날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핵 개발 관련 시설까지 공격할지는 가능은 하겠거든요. 하지만 이거 할 것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당연하겠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중지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에다가 미국의 역량이 더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거겠죠. 근데 좀 불가피하게 계속 이제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항공 전력들이 지금 중동에 아직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팽팽한 균형은 뭐 원할지 모르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갈등이 직접 생기는 거는 사실 원하지 않겠죠. 불편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도 사실 만류하기엔 사실 어렵긴 합니다. 결국 뭐 미국은 기본적인 입장, 진지하게 이 두 나라의 갈등을 최대한 없애기를 원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공격을 만류하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어떻게든 네, 지원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도 이걸 알 거거든요. 이스라엘 지원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란을 공격하든 하지 않든 간에 직접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진 않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떤 경우에도 지원은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란을 좀 보겠습니다. 이란은 일단 결과적으로 이란이 쐈던 드론과 미사일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피해가 적은 편인 건 확실합니다. 뭐 이스라엘 언론이 좀 그 규모를 적게 발표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도요 이 공격 규모에 비해서는 네, 피해가 적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징적 공격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상공에도 이 드론과 미사일 이런 것들이 날랐다는 기록이 있죠. 지금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심장이라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충분히 공격 능력이 있다라는 거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역사상으로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 항공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좀 공습적인 면을 봤을 때 그렇고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들은 일단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겠죠. 근데 좀 모순이긴 합니다. 분명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분명히 뭔가 3대 성지로서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식적인 이슬람 사람들이라면은 이스라엘에 아이언돔이 있는 건 다 알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막을 걸 알고 물론 이제 이게 어감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란 역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아이언돔 정보가 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란은 보복을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뭔가 예상된 보복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제가 짐작을 조금 했듯이 좀 크긴 합니다. 하지만 크다는 건 그만큼 보복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고 그 정도 진지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일단 다른 나라에도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막을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쏴도 보복은 내가 한 거고 대규모를 한 거고 이스라엘 어떻게 막을 거긴 하니까 일단 다른 나라에 우리는 보복을 했어 이런 것도 보여주면과 함께 이스라엘한테도 너희 난 충분히 예루살렘 이런데 특히 이스라엘 심장부 이런데 사격할 여지가 된다는 거를 좀 같이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보기엔 상대적으로 막기 어렵지 않은 큰 규모의 어떤 미사일 드론을 보낸 건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스라엘이 카운터 펀치를 해도 좀 최소화된 보복을 유도하는 건 아닌지라는 좀 복잡한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엄청 틀린 생각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일리가 없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이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예상되는 카운터 펀치 예상되는 거죠. 친이란 세력의 협력을 더욱 요구할 겁니다. 어떻게든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든 뭐 미사일이 날아가든 간에 일단 친이란 지역들을 지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면 친이란 세력들이 자체가 타겟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보호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좀 기존보다 버거울 게 헤즈볼라 쪽도 그렇긴 하지만요. 시리아 내에서 이란의 활동력이 감소된 거는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했지만은 다마스커스가 있지 않습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어떻게든 이제 친이란 세력이랑 이란이 어떻게든 만나서 회동을 해가지고 작전을 구사한 건 맞는데요. 이때 나름대로 전쟁을 잘한다 판단되는 네, 뭐 쿠두스군 쿠두스군 이란의 그 해외 지역을 아우르는 군대 있죠. 이란 해외군 쿠두스군 여기 고위 간부가 죽었습니다. 전쟁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평가가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그 플러스 알파에서 또 다른 주요 세력들이 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시리아에서 뭔가 이들이 회동을 할 때마다 공격을 당하고요. 영사관이긴 했어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장군들의 어떤
엘리트들의 역량이 줄어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아 내에서의 어떤 작전 모의력이 좀 감소되진 않았을까라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 세계 내에서 최소한의 체면은 세워질 듯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아무튼 100대 이상, 뭐 최근 뉴스로는 300대 규모의 어떤 드론이랑 그보다 많은 수의 무슨 미사일을 날렸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체면은 사실 보복은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심 이란도요 전면전을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생각입니다. 정황을 봤을 때 좀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역시 내부 결집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또 핵시설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적인 경제 공급이라든지 뭐 정치적 안정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면전을 그닥 그렇게 좋아할지는 의문인 거죠. 자, 전면전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수는 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변수가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좀 말이 길었는데요. 네,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네, 저의 짧은 생각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제 생각에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비판력 있게 듣기를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 있었고요. 아디오스.